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또 책을 한 권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이제 한번 나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계속 눈물 뽑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중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대목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먼저 12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네 지리산서 멋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가? 민중을 위해서 아니었는가? 저희가 바로 자네가 목숨 걸고 지킬라 했던 민중이여 민중.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민중에 대한 그런 이제 애정이 있었죠. 평생 그 애정을 실천하며 산 사람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죠. 그 이념이 옳고 그런 건 둘째치고 이념 전쟁 자체에서는 진 것이고, 그리고 투옥돼서 20년 감옥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문도 받았고, 이렇게 그리고 온 집안이 좀 풍비박산이 났던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평생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민중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신뢰, 그거 하나만큼은 평생 성공적으로 끌고 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작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이제 저자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많은 사람들, 박물장수 여인, 황 사장, 박동식, 최학방 아저씨, 박한우 선생, 이렇게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람이 민중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자기 나름으로는 평생 노력을 하면서 한 것이고, 그 아버지의 노력들이 모여서 아버지 주변에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이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날 그것을 확인하고 한편 부러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념의 희생양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 작은 아버지, 그리고 큰집 길수 오빠. 작은 아버지는 이제 형을 자랑스러워 했기 때문에 한 그 자기의 실수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또 마을이 그렇게 불타고 했던 그 9살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자기가 겪은 모든 것들을 이제 형에 대한 원망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평생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괴로워하면서 이제 형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작은 아버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큰 집의 길수 오빠. 똑똑했지만 작은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서 이제 사관학과를 못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약간 내려앉아서 항상 큰 집 엄마는 이제 시동생을 원망을 했죠. 그런 이념의 희생양에 대한 주변 사람도 있었고, 집안 전체가 그런 희생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옳았든 틀렸든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 했다. 나는 불편한 모든 현실에서 몇 발짝 물러나 노상투덜댔을 뿐이다. 그런 내가 아버지를 비아냥거릴 자격이나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또 아버지가 빨치산이라는 것 때문에 이 딸 작가의 인생도 평생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저런 이제 신념 어린 그런 모습을 항상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긴 했지만, 아버지는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 했다. 그 민중이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민중에 대한 그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이걸 잃지 않고 지키려 했다. 그건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영정 속의 아버지가 꿈틀꿈틀 3차원의 입체감을 갖는 듯 했다. 살아서의 아버지는 뜨문뜨문 클럽의 명멸하는 조명 속에 순간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는 사람 같았다. 그런데 죽은 아버지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살아서의 모든 순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자신의 부고를 듣고는 해쳐 모여를 하듯 모여들어 거대하고도 뚜렷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알던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 또 아버지와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장례식장에 모이면서 아버지의 모든 삶이 뚜렷하게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모습 외에도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인생을 사셨구나 하고,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하나둘 다 모여서 뚜렷하게 어떤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저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느 근육이든 긴장한 상태인 모양이었다. 세상사의 고통이 근육의 긴장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죽음이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버지는 보통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해방의 기쁨 또한 그만큼 크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오래 아프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누워 있는 모습을 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아마 혈액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지 얼굴이 더 깨끗하고 하얘져요. 그래서 원래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아버지는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셨구나 하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부모님 돌아가신 슬픔은 그 당시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새록새록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딸인지 어떤 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했을 뿐이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나는 평생을 바쳤다.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중이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말에는 빨치산이 부모라는 전제가 존재한다. 그 부모에게도 마땅히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만큼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가 무거웠다고 나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변명을 들을 아버지는 이미 갔고 나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사라졌다. 아버지는 혁명가였고 빨치산의 동지였지만 그 전에 자식이고 형제였으며 남자이고 연인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였으며 친구이고 이웃이었다. 천수 관음보살만 팔이 1000개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도 1000개의 얼굴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몇 개의 얼굴을 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몇 개 안 되죠. 저희 아버지도 조금 무서운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혼났던 그런 모습, 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뭐 좀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아오면 좋아하시던 그런 모습, 또 마지막에 많이 아프시고 또 이제 술 드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 그렇게 몇 개의 얼굴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아, 이제는 엄마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약하신데 좀 낙이 없다 보니까 술을 매일 드셨거든요. 그래서 술을 매일 드셔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막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때 그런 시간이 저희한테는 괴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른 주무시고 하루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앞에 앉아서 건성으로 들었죠. 건성으로 들으면서 예, 아버지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리면서 이제 마음을 달래드리고 얼른 주무시라고만 이제 자꾸 주무시라고 그렇게 이제 달래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끝내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시고 그때만 해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까지 가시고 나니까 아, 아버지도 분명히 다른 모습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젊었을 때는 꿈이 있으셨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막 결혼하기 전에 또 뭐 연애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생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사라져 가버렸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그때 철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아버지가 그런 우리를 붙들고 술 드시고 나서 얘기를 할 때 차라리 먼저 적극적으로 아버지 그럼 어린 시절에는 뭐 어땠었어요? 초등학교는 어땠어요? 또 뭐 중학교 때는 어땠어요? 뭐 청년일 때는 뭐 뭘 하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드렸다면, 아버지가 이왕 술 드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기의 추억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성껏 들어드리고 했으면 훨씬 더 그 시간이 아버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잠에 드실 수가 있었는데, 늘 이제 아버지의 하소연을 억지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항상 부모님에 관한 것은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다른 얼굴들을 나는 별로 못 봤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그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점을 찍고 이제 사라져 갔다 생각하면 참 슬프죠. 이 아버지는, 이 빨치산 아버지는 그래도 작가인 딸을 둬서 그 인생이 그대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 인생의 일들이 기록이 되고 의미도 생기고, 원래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의미를 캐치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해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돌아가시고 나서도 얼마나 뿌듯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그렇게 남이 기억해 줄 만큼 그렇게 뚜렷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 자체를 살아가기도 힘이 드셔서 많이 아프셨고 힘이 드셔서 그렇게 주변 사람을 돌아볼 만큼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남아있는 사람이 좋게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도 자식인 저희만큼은 기억을 해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젊은 시절, 그리고 내가 자식으로서 못 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드렸으면, 그러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싶어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마음에 남는 대목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책이 감동적이면서도 유머스러워서 참 재미있게 잘 읽혀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